예,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임야라든지 아니면 내 주택 같은 거에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내가 부동산을 살 때는 보통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뭐 내가 아파트 3억짜리 사는데 3억 현찰 주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은행에 이제 담보를 끼고 이제 사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제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내 아파트가 내 소유인 경우에 이제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겠죠, 아파트에. 그럼 이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마감할 수 있는지 여기를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일어났던 사례라 굉장히 제가 긴장을 했었고 시급한 적이 하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이 자가부동산을 지켜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개인회생을 진행을 해도 은행에서 압류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집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작년부터인가 서울회생법원은 은행연합회랑 이제 협조를 해서 시범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압류 경매를 못 들어오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서울 말이지. 서울 관할에 있는 부분만 해당되신 부분이고 지방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가슴 아파요, 이것도. 와,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시급했는지. 어떤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었던가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장사하신 분인데 채무가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채무가 많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 재산을 숨기는 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이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들이 계셨어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조그만한 이제 아파트를 대출을 사는데 이제 이 두 분들이 나중에 이제 청약저축도 하고 뭐 신혼부부 무슨 어떤 주택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집을 이 어머니 명의로 산 거예요. 채무가 많으신 이제 아파트가 더 생긴 거지.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의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채무가 이제 워낙 많으니까 나 개인회생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 어머니가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등기부를 띄고 그 A은행,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은행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정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어느 은행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 아파트 그 의뢰하신 어머니의 대출 담당자와 통화까지 했어요, 제가. 이분 개인회생 진행할 건데 약속한 원리금 납부를 다 할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개인회생이 이렇게 절차가 진행해도 압류금을 하지 말아달라 하니까 그거 알겠대요. 자기들도 그냥 원리금만 납부하시면 뭐 압류금이 안 들어온대요. 철석까지 믿었죠. 그래가지고 채권자 보니까 다 옮겨서 진행을 딱 했어요. 이 어머니가 개시결정까지 받고 이제 아파트 원리금을 납부하러 그 A은행에 갔더니 이 금지명령도 안 받으셨거든요. 금지명령도 기각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A은행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이니까 원리금 저희는 못 받습니다 하고 안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 3개월 안 받아버리면 압류금이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때 통화했던 분하고 그때 저한테는 원리금 다 납부하면 압류금이 안 들어오신다고 하셔놓고 지금 왜 원리금 납부하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직원은 몰랐던 거예요. 그 A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담당 직원이 이렇게 대출을 해주지만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이 업무가 그 전문 채권 담당팀으로 이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랍니다. 그래갖고 내가 그러면 그때 뭐 본인 소관도 안 될 거면 말을 해줘야 돼. 그분이 모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게 넘어가는지는. 그냥 그분은 원리금만 납부하면 원래 보통 이러잖아요. 3개월 이상 원리금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 원리금만 납부하면 압류금이 안 들어간다 말을 하셨던 거죠. 근데 내가 그분하고 뭐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해봤자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채권팀에 연락을 했어요. 그 A은행 그 직원이 그 원리금 납부하면 압류금이 안 들어온다는데 왜 우리 금지명령도 기각당했는데 왜 안 받아요 하니까 자기 본사에서 그렇게 뭐 지침이 내려서 어쩔 수 없대요.
이분도 어쩔 수 없죠. 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뭐 서울 본사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어떡합니까? C급 했어요, C급. C급이라는 거는 전라도 말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튼, 이렇게, 자동차는 담보권자들이 압류경매를 안 들어와요. 왜? 어차피 경매 해봤자 제값도 못 받을 뿐더러 어차피 채무자 원리금 납부하면 자기들 손해가 없잖아요. 그럼 같은 원리로 은행도 어차피 원리금 받으면 손해는 없고 하는데 은행은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잖아요. 경매 시장에 내놓으면 제가 받아요. 그리고 자기들 돈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 소유 부동산 집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내 부동산 집을 지키는 방법은. 그 중에 첫 번째. 개인회생을 지나기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출해준 은행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금 좋은 경우 말씀드렸죠. 단순히 그 담당 대출 직원하고 협의를 하시면 안 되고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그것을 이관되는 은행이라면 그 이관되는 담당 팀이랑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리금 납부하면 압류경매 안 들어온다는 약속을 받으시고 그냥 입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갖고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셔야 돼요. 근데 안 써주죠, 은행은. 그러면 입으로 얘기하시면서 음성녹음 해놓으세요, 음성녹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개인회생 진행 전에 내 집을 처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 집을 처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한두 달 안에 집이 나갑니까? 특히 요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방은 지금 부동산 거래 자체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집을 팔고 임대로 들어가서 개인회생 진행하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죠. 그리고 물론 이제 또 임대차로 하게 되면 임차 보증금은 이제 연재 재산이라 해서 1,000만에서 3,000만 원까지는 또 공제해 주잖아요. 그거 압류 금지 채권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진짜 잘 안 되죠. 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갑자기 급매로 내놓으면 누가 갑자기 살까요? 안 사죠. 시간이 몇 개월 걸리는 작업인데. 근데 나는 채무자는 지금 당장이 급한 거고. 세 번째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마지막 방법인데 이거는 우리 사무실의 노하우입니다. 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고민을 하면 내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압니다. 지금 공개는 해둘 수 없어요. 왜? 이게 잘 알려지지 않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내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양만 올려드리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연락하셔가지고 저희 사무에 의뢰하시면 은행 담당자랑 협의 안 하시고 내 집 안 팔아도 내 집 지키면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 이제 이건 아셔야 돼요. 근다고 해서 내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별채권이기 때문에 원리금은 납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원리금 납부하시고도 그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면책까지 받은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내 집 지키면서 개인회생 절차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